백제시대 고창은 모량불이현이었다. 고창이라 불려진 것은 통일신라 때, 흔히 고창읍성을 모양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량불이현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쌓은 고창읍성은 여성들만 참여하는 성발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읍의 이밤 산성과 함께 호남 내륙의 전초 기지로 자리했다. 현재 고창읍성은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성으로 성곽 안에는 조선시대 관아의 형태가 복원돼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읍성 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은 고창읍성, 나간읍성, 해미읍성입니다. 이 중에서 고창읍성과 나간읍성은 읍성 안에 관아의 모습이 거의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읍성 안에 있는 관아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사람들이 관청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죠. 1872년에 그려진 지도에서 당시 고창 관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관아 안에는 수령이 진물을 보는 중심 건물인 동헌과 식솔들이 거주하는 내아, 그리고 공적 여행자를 만난 객사와 향청, 작청과 감옥 등이 있다. 이렇게 그 옛날 관아 건물이 거의 그대로 복원이 돼 있는 곳은 나간읍성을 제외하고 이곳 고창읍성이 유일하다. 조선시대 관아는 요즘의 시청이나 군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생활이나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아는 바로 고을의 중심이 되고 그 관아의 여러 건물들 중에서 바로 중심적인 건물이 동헌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셨듯이 사또가 직접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 바로 동헌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과 백성들이 직접 맞부딪히는 곳이 이곳 동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관아의 여러 건물들 중에서 이 동헌은 낮은 담으로 이렇게 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헌이 바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동헌이란 이름은 관아 안에서 모든 건물의 기존이 되는 객사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고을의 최고 실력자인 수령이 진물을 보는 동헌, 그 지위에 걸맞게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헌은 일반 여염집과 달리 기단을 높게 돋움으로써 수령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축조됐다. 기둥도 둥근 기둥을 쓰고 지붕을 팔짝 지붕으로 올려 건물 자체에 웅장함을 더했다. 동헌에는 당호가 있습니다. 건물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요즘 보통 고창군청, 전주시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고창읍성의 동헌이 바로 평근당이라는 당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평근당, 즉 무슨 뜻이냐면 항상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편안하게 잘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고구려 수령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판결을 내려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누가 고구려 수령이 판결을 내릴 때 항상 지켜보고 있다면 긴장을 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려고 항상 주의하겠죠.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동안의 바로 이 노거수입니다. 1년 365일 이 노거수가 바로 수령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의 편안함을 생각을 하면서 고을을 다스렸겠죠. 어느 동원에나 이런 나무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동원 앞들에 심어진 나무는 단순히 조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령이 백성을 만날 때 그들의 편에서 다스리겠다는 위민관을 드러내는 의식용 나무인 셈이다. 동헌 건축의 특징은 방보다 마루가 훨씬 위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널따란 대청이 툇마루까지 이어지는데 각 신분에 따라 서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툇간에는 수령과 상층 관리만이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명 사또로 불린 수령은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었을까? 뉘우쳐라! 과연 영화에서처럼 곤장을 때리는데 제한이 없었을까? 수령들이 고을을 다스릴 때 7가지 기본적인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호구를 늘리고, 학교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군정을 바로잡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일이 중요했겠죠. 또 재판의 건수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한 가지고, 마지막으로 요즘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교활한 향리를 없애는 일이 고을 수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형벌을 주는 역할도 바로 수령의 일이었는데, 곤장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옥에 가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곤장을 때리거나 10일 이상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라감사에게 보고해서 이송을 하거나 상부 지시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동헌과 짝을 이루는 건물이 내하다. 당시 수령들은 고을살이를 할 때 부모나 처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가족을 이끌고 부임하는 것이 고을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령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데 오늘날의 관사인 셈이다. 향청은 수령들이 고을을 다스리는데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유림들의 모임의 자치기구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자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배치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재임 기간도 900여일이었다고 합니다. 만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재임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 지역의 유림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했었고, 그 기관이 바로 향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아의 중심 건물인 객사, 모양지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관아 안에는 각 신분이 쓰는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됐는데 작청은 육방들의 근무처다. 규모가 큰 고을 동원에는 관청이 배치돼 있었는데 수령을 찾아오는 귀한 손님에게 접대할 음식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주방이었다. 고창읍성에 복원된 관아 건물에서 조선시대의 삶을 만날 수 있다.